네, 오늘 짱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아이디어 지금부터 얻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조언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위에 나온 키워드가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가 많은데요. 일단 전면에 헤드라인에 세운 뉴스는 미국이 2032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율 67%로 확대키로 했다라는 이슈.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의 분위기 먼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 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근혜 부장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대장주격인 종목들 그리고 셀 업체들 포함해서 2차 전지 대장주가 지금까지도 강하거든요. 그게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전체 코스닥 거래 대금 중에 3분의 1 정도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관련된 쪽이 아마 공매도가 뭐 전체 금액 중에 1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 관련된 쪽에 뭐 숏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그 AMPC 관련해서 이제 효과가 반영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주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AMPC 관련된 쪽에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일단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익단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회사들마다 이 관련된 세액공제를 반영할지 여부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영된다면 실적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뭐 비단 2차 전지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이제 대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 지난해 기준을 봤을 때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이 약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67%까지 늘리려면 10배 정도 늘려야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오늘도 이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12일 그러니까 아마 한 수요일 정도 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와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이게 결국은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들어가면서 27년에서 32년에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는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보다 이게 좀 더 강력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다소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뭐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나마 좀 못 올라갔던 LG화학까지도 상당히 수급이 모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셀업체, 소재업체, 그다음에 분리막,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슈들이 여전히 이제 집중되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요게 궁금합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의 오늘 강세와 다른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종목들의 강세의 성격, 배경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저희한테 설명 주시고 계신 걸까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IRA 관련된 세부 법안 가운데 양극재, 그다음에 메탈 가공, 그다음에 셀업체 등등에 관련된 분리막 이쪽이 스토리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관련된 캐파 증설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리튬이나 광물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기본적인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열려 있되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캐파 증설 바로 안 해도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에 가는 비용이 한 1,000~1,5배 정도 비싸다는 측면에서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세이브가 되고 일단 국내에서도 재련해서 충분히 부가가치 50% 이상 해도 된다는 겁니다. 메탈 가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산 리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수산 리튬을 가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업체들의 경쟁이 많았고 그다음에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 그 광물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화학 플라스틱 업체 그러니까 P나 PP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원자재 조달이 굉장히 좀 상향하게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 난립하면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도 그렇게 좋은 가격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스팟 공급 계획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동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SK IT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못 받았던 분리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세부안이 나오면서 북미 쪽에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업체들은 북미 쪽에 캐파 증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면 결국은 한국이나 일부 일본 업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미국의 OEM 자동차사들은 결국 분리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어떤 공급 바인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변화가 생기는 거고 둘째로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정도의 가격을 해주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익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리막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각자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그다음에 메탈 가공, 셀 업체가 다 각자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인다는 부분 충분히 이제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2차 전지에 관해서 위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이벤트 2가지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가 같은 경우는 저희 세액 공제 AMPC 관련해서 세부 법안이 나올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에코프로 잠정 실적 발표기 때문에 그 이벤트 관련해서의 팁까지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밸류를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실적이 뭐 웬만큼은 잘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플러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AMPC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2가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는 AMPC를 포함한 재무제표와 AMPC를 뺀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AMPC라는 게 총 수익으로 보게 된다면 보정을 받는 게 기업의 총 수익이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니죠. 본질적인 부분들의 흐름을 보려면 AMPC를 뺀 실적을 보면서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서 과연 셀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셀이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AMPC를 포함하면 무조건 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2가지로 계산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좋을 때 MTL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효과를 빼고 보십시오. 그래야 자동차의 판매량이 눈에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환율 효과를 계산한다? 이건 어차피 뭐 아닌 거죠. 조금 AMPC는 성격이 다르지만 외부적인 요소는 재무제표에서 빼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나온 환경보호청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를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탄소를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원화는 전기차 판매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도저히 이거 우리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해서 탄소 규제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7%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것을 더군다나 환경보호청이라는 가장 작은 단체가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업계와는 좀 계획을 달리하죠. 더군다나 정권이 한 2번 정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들까지 놓고 본다면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쭙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서 2차 전지 주만 정말 잘 가는 상황,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고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된 쪽에서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서요. 지금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기 위해서 빠른 수익 확정 성격이 있는 건지 지금 분위기를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2차 전지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현상들을 보면 오늘 주위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컨센서스죠.
이차전지 사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 그동안에는 이차전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 왜 이렇게 이차전지가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차전지 더 진짜 간다. 이젠 진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었어요. 그걸 제가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들었고요. 네. 밥 먹는 옆자리에서 들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때가 정말 매도 타이밍이었던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지금은 경험, 어떻습니까? 그 경험을 제가 했고요. 오늘 지금 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차전지는 매도자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시장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더할라이프 행복하면서 매도를 안 하려고 하죠. 매수자가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커피숍에서 제가 동학개미운동 2020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커피숍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식당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주식은 무조건 사면 먹는다라는 신호를 제가 오래간만에 들었고요. 오늘 또 그 얘기를 들었고 결국 매수자들이 몰리는 2차전지의 현황. 물론 제 경험이 그렇게 일천하지도 않고 오늘 움직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2차전지는 지금 매도자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시장이고요. 이러한 매수자들의 불이 일단 단기적으로 붙었다. 결국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낸다, 새로운 뉴스 이런 것보다는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서의 미묘한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수급 논리까지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네요. 다른 쪽에서도 미묘한 변화 어떤 게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광물, 자원, 전쟁 이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 위원님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또 한 번 눈에 띄는 거는 히토류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적 이벤트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는 섹터라 조금 질문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투자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쏠림이 가속화되는 거를 단기간에 예측한다라는 생각 아래 좀 대안적 성격으로 잠시 보는 전략 어떤 조언 주실까요? 히토류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양이 극도로 좀 작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히토류 수출의 금지가 아니라 히토류 특허의 사용 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시장의 특징을 가만히 놓고 보면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리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광물에 대한 어떤 자원 확보 이런 측면에 접근하시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올 초에 AI라든지 로봇에서 그다음에 지금 2차전지를 강력한 거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쪽 이런 쪽들이 결국 글로벌 자원 전쟁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가 또 불을 붙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것들은 펀드멘탈 접근을 하시거나 내용 접근을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게 쳐다보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히토류를 중국이 기술 수출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검토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원활하게 잘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 히토류들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거죠. 결국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라고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마냥 이것을 또 끌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매매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국 쪽의 광물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 니켈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또 어떻게 보면 2차전지와 또 연결고리가 지어지는데 이쪽 광물을 직접적으로 보는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다른 시선도 여기는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광물 쪽에 보고 있다라는 걸 MT에서 얘기한 게 벌써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2주 정도 관심이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셔야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지 2주 정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 앞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커피숍에서 누구든지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도까지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얘기할 정도라면 그거는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부담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도 원자재 관련돼서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해지 차원에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대안적인 성격으로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장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굵직한 매크로 측면의 이벤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 어떻습니까? 매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충분히 뭐 지금 금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800달러 정도 트로이 온스당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2,000달러 넘어서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신고가 가능성도 좀 있다 보이죠. 그래서 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데 아마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의 뭐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쪽에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쪽에 충전기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문제는 구리 재고가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리를 재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국가들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관련된 재고가 지금 글로벌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뭐 경기가 조금 주춤하다는 걸 차치하더라도 전기차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의 구리 수요가 상당히 좀 막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가격도 같이 좀 올라간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과 관련된 수요는 뭐 중국을 포함한 약간의 뭐 안전자산 선호도 현상에 따라서 금과 관련된 부분도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일단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다소 좀 경기가 이제 연착륙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가능성은 아직은 높게 보는 거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전기차 쪽에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면서 좀 약한 어떤 재고량 때문에 가격은 좀 더 강세 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히토류는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소 좀 경계가 되고 긴장감이 흐르면 뭐 자원 무기화 이렇게 하면서 히토류가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소 좀 어떻게 보자면 히토류가 이제 뭘 하냐면 자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은 모터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97%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제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 부분과 똑같은 어떤 약간의 중국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약간의 역공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있다고는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이 정말 진지하게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체 자원 쪽에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의 대체 자원은 바나듐으로 이야기되는 히토류 대체 자원이 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바나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KC코트레라든지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대체 자원으로서의 어떤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은 조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테마주로 완전히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부 우리가 스타디를 하면서 정말 중국 쪽에서 이번에 조치가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수출 품목에서 뭔가 줄인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대체제 쪽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조언까지 첨언해서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양대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좀 밀려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500선 사수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IT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고점 대비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정말 강했거든요. 힘이 조금씩 빠지는 신호가 나오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소부장은 그렇게 다 잘 가는 건 아닌데 투톱은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이 원동력 어디에 있다 봅니까? 기대해도 됩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플러스권에서 순항 중입니다만 분위기 오후장에 살짝 달라진 건지 미묘한 변화까지 좀 짚어주세요, 위원님. 저는 삼성전자를 수급 논리로 보는 투자자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살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경기 사이클을 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두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는 거, 지금 이제 좀 일부 제가 좀 여기저기 듣다 보면 반도체는 공급자 위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글쎄요 그것을 좀 이해 못하겠습니다. 공급자 위주라면 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20%나 떨어졌을까요?
그건 결국 수요자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자 위주라면 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출이 안 늘어나고 오히려 재고만 쌓일까요? 그건 결국 시장이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업황 사이클이다 본다라면 제가 만약에 업황 사이클에 집중한 투자자라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올 때는 절대 안 삽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 사서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3분기부터 턴한다라는 것도 아직은 뭐 어느 누구도 확증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 방점을 찍느냐.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에 업황 사이클로 돌았다라는 호신호라면 오늘 7만 전자 부분까지 바싹 당겨줘야죠. 왜 이틀 동안에 이 정도밖에 못 당기는 정도냐?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상과 그 뉴스를 놓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가 저는 아직까지 수급으로 보는 논리는 이제 지수를 결국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어떤 뭐 한국물들에 대한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현재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도 잘 가기 위한 첫 번째 발을 잘 내딛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삼성전자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리는 종목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만의 비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더해서 위원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지난주에도 추천을 받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찌감치 지금부터 볼 시기다라는 조언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일단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목표로 주신 가격대가 10만 원 선이라서 지금 이 이슈에 이러한 수급 논리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만큼이라면 좀 챙겨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뻗어나갈 룸을 여기서도 보시는지도 조금 받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때 이제 EB 발행했을 때 악재가 아니다라는 제가 용어를 쓴 게 아니라 호재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야 이거 내가 좀 과격한 용어를 쓴 거 아니야? 방송 끝나고 좀 용어 자체가 악재가 아닌 거 호재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역시 결론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자산을 자본으로 바꾸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저는 SK하이닉스가 했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나마 지금 메모리 부분보다는 GPU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박근영 부장님께도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부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큰 종목은 연속성이 나타나는데 소부장 쪽은 물론 플러스 종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봤던 뭐 DDR5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기판쪽이 일제히 조금 많이 크게 내리고 있어서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사실 뭐 하루 만에 소부장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오히려 소부장에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왜 중소형주의 탄력은 빠르게 약화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반도체 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분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필요하고 아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삼성전자가 조금 영업이익이 좀 회복할 국면은 됩니다만 뭐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감산 이야기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행보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각 그 제품마다 이제 메모리 같은 데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다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가려면 사가고 안 사가려면 이 가격에 못 사면 사지 마라. 이제 결국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감산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동결시키면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는 것은 2분기까지는 아마 재고가 조정이 돼야 되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1분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가 나올 거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열어보니까 뭐죠? 스마트 부분이 엄청나게 좋았죠. 1100만 대 팔리면서 지금 1분기 삼성전자가 4조 원 가까이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가 빠지기가 좀 만만하지 않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에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려면 예전엔 그랬습니다. 2차 전지가 가다 보면 수급이 2차 전지로 쏠리니까 딴 종목들이 섹터가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가도 괜찮은 걸?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2차 전지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반도체도 같이 가자.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좀 1분기 자동차 섹터도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도요타가 빠지면서 현대기아가 MS가 올라가고 있네. 그럼 자동차도 어쩌면 어느 순간에 또 싸다는 개념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터지니까 지금 증권주도 지금 너무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부동산 PF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방이 단단해지고요. 코스피 2,500 넘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갈 자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날 따라잡는 것은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방이 그렇게 또 많이 열려있지 않은 구간, 감사이라는 구간은 굉장히 큰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섹터를 생각할 때 100대를 팔다가 프리미엄 관련된 자동차를 90대로 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부품사는 어떻습니까? 100개 팔던 자동차를 90개 파니까 부품사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품사도 생각하고 감산이니까 부품사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소부장이 같이 가는 거고 특히나 그렇게 가다 보면 DDR5 오늘 아비코전자 8% 급등입니다. 장중에 훨씬 더 급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DDR5는 분명히 5, 6월부터 온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후공정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속도를 좀 내서 두 가지 이슈 빠르게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 위원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테마석으로는 엠폭스 관련해서 테마들이 들썩이는 흐름이 나왔었고, 자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위원님과 계속 그 흐름을 저희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분위기 위원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자리 바뀐 겁니까? 계속해서 뭐 학회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당분간 조금 시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관심권을 계속 둬야 되는 영역인지 좀 분석해 주세요. 생각보다 확실히 지금은 뭐 기존 주도주들이 워낙 강하니까 새로운 주도주들이 바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에서 조금씩 약간의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로봇과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뜬금없이 제약바이오 이건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 움직였었던 게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목에 찬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학회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들은 없잖아요. 새롭다라기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학회라는 것이 거기 가서 뭐 계약을 맺는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장기적인 어떤 뭐 의학의 발전 이런 걸 논하는 자리지 학회가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는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 조정에 다시 온 그 기간을 기다리고 기간 조정이 끝나면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다. 지금은 어찌됐던 이게 이제 잠깐 고개 갔다가 아직은 여전히 지금 현재 강한 2차 전지가 그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연속성을 가지고 강하게 끌고 가긴.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게 있죠. 2차 전지가 한 2달 강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붙으면 포스트 2차 전지다. 라는 식으로 그랬었죠. 불과 우리가 보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방송에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포스트 2차 전지 뭐냐? 맞아요. 포스트 2차 전지 뭐냐라는데 지금 포스트 2차 전지를 찾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면 꼭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 1위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도 반짝반짝 움직여서 저희가 왜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갖고 온 키워드였는데 오늘 또다시 연속성 가지고 움직여서요.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 들썩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짧은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부장님, 사실 압니다. 특별하게 테마성이란 것도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올 때는 질문을 저희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저희는 해석해서 봐야 될까요? 네, 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을 논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밸류가 싸다는 면만 가지고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많이 밀었던 뭐 증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잠깐 한때 움직였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 재무 구조에 대한 뭐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신뢰를 주지 못했죠. 뭐 실질적으로 뭐 원양업을 하는 어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원양업 관련된 선단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배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바다 나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그러면 나가 있는 선 몇 대이냐 배가 그랬더니 뭐 몇 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신뢰가
거래가 깨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고 또 그 기업들을 매매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장중에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히토류가 좀 움직이고 일정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이면 항상 보세요. 히토류 테마주가 움직이면 중국 관련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펀더멘탈리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관련된 테마성의 수급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셨을 분을 위해서 이 질문까지 저희가 커버해 드렸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